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죠. 잠깐 쉬는 시간 전에 아니면 쉬시면서 한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벤트는 여러분들 다들 밤새셔서 많이 피곤하시고 많이 졸리시잖아요. 그래서 좀 다들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일단 오전 이벤트는 팀당 앱잼 참여자분들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외부인분들은 오후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저희 팀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와주세요. 내가 우리 팀 먹여 살릴 수 있다. 아, 내가 우리 팀 선물 좀 주겠다. 나 자신 있다. 다 나오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일자로 서주시면 돼요. 무대 저기 보시고. 자, 일렬로 서주세요. 일렬로 저쪽 보시고. 대부분 TL 분들이 나오셨는데 다 나오셨죠? 일단 여러분들의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서 선물부터 공개를 하면 소프트는 선물도 여러분의 성장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바로 네, 여기 써 있는 모든 책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개발 관련해서 네, 바이블 같은 책들이에요. 이거 한 권에 한 2, 3만 원씩 하는데 지금 15권을 여기서 우승하는 팀에게 전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우승팀 한 팀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여러분의 성장에 이어지게끔 할게요. 자, 여러 가지 게임을 해서 한 팀으로 추릴 건데 우선 첫 번째 게임은 몸풀기로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손 드시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눈치 게임 1, 2, 3. 두 분. 네, 가연님이랑 다른 분 누구시죠? 네, 방금 탈락하신 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일렬인 상태로 저를 봐주세요. 지금 상태 봐주시면 되고, 네, 일렬로 서주시면 되고, 서린님. 여러분 차례가 되시면 마이크를 잠깐만요. 마이크를 잡고 제가 여러분 혹시 이어 말하기 게임 아시나요? 네 글자 이어 말하기 게임인데 예를 들어서 Y 하면 여러분이 뭐로 하셔야 돼요? 네, Y 파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탈락하시면 제가 탈락이라고 말씀드리면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먼저 서린님부터 가겠습니다. 비트 땡! 네, 마이크 돌려주시면 되고, 네, 다음 스파 이틀. 네, 정답입니다. 뒤로 가시고 어때? 땡! 네, 김대님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안 들린대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자, 요쿠 루트. 땡, 틀렸습니다. 늦었습니다. 자유로 가시면 됩니다. 요구르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오토. 정답입니다. 자, 다음 저 봐주시면 돼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들릴 수 있으니까. 파인. 정답입니다. 다음 바로 스타. 뭐라고요? 스타 땡. 네, 스타벅스가 있죠. 자, 다음은 계좌 땡, 틀렸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산수. 산수. 네, 정답입니다. 자,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신용.
땡 틀렸습니다. 신용 카드죠. 자, 다음은 네. 롯데 리얼, 아 정답입니다. 다음은 이제 할게요. 네, 맘스 터치, 아 정답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았죠. 지금 6팀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고생해 주셨으니까 이제 여기 계신 팀들 중에 제가 퀴즈를 내면 손 들고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 명이 드니까 좀 틀릴 수 있겠죠? 제 주관으로 이렇게 그냥 느낌 오는 분 찍을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뭘 맞추시는 거냐면 자, 바로 음악 맞추기 게임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을 건데 멜로디를 무시하고 읽을 거예요. 뭐 힙합도 저는 발라드처럼 읽을 겁니다. 자,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너무 어려운 건 안 내니까 저 멜론 차트에서 가져왔어요. 두 곡 할 거고 두 팀 뽑겠습니다. 자, 또 모르지. 내 마음이 네, 정답. 정답입니다. 무슨 팀이죠? 성경님 팀이신가요? 쭉팀. 네, 그럼 여기 잠깐 뒤에 계주시고. 자, 마지막 한 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정답! 고은비. 자, 다시 내리세요. 내리세요. 자, 팀 이름 가장 크게 말하는 팀, 저한테 잘 들리는 팀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저기. 네, 시야 있는 팀. 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팀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두 팀만 남았는데, 저희 이제 팀원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 소감 얘기해주세요. 인터넷 아이폰이 결국 싶은데 저를 왜 댓글로 보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할 게임은 구구단 게임. 예를 들어서 6, 30, 7호 네 그런 식이죠. 이제 이거를 여러분께서 소통하듯이 서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딱 틀리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빈님은 이거 마이크 여기 희대님은 이거 마이크로 해주세요. 그래서 뭐 서로 공격하고 대답하고 하면 됩니다. 가위바위보해서 먼저 공격할 사람 정할게요. 네, 그럼 승민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그럼 바로 네, 7, 8, 56, 73, 21, 83, 24. 84, 32점. 네, 다른 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약속한 대로 한 번에 저희는 12번씩 네, 한 번에 저희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진 찍어주세요. 무거워. 자, 이거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쉬시고 5분에 뵐게요. 자, 이제 멘토분들도 모두 오셨으니 2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발표 시청을 위해서 모두 정숙 부탁드릴게요. 자, 2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타임인가요? 네, 그러면 2부 발표 시작을 티타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요. 음. 네, 그러면 발표자분 이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와 팀 함께 성장하는 시간 티타임 발표를 맡은 팀 리더 최수민입니다. 네? 그렇군요. 잠시만요. 네, 됐다. 네, 여러분 앱잼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팀워크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점부터 5점까지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세요. 네, 이렇게 팀마다 혹은 또 같은 팀이라도 팀원마다 점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팀원들과 솔직하게 팀워크에 대해서 얘기해 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좋은 팀을 꾸리기 위해서는 팀원 개개인의 심리적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나와 팀의 심리 상태를 살피고 건강한 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 팁타임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서비스는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앱잼 기간 중 효과적인 팀 매니징을 고민하는 팀 리더 수만, 두 번째 앱잼 기간 중 많은 태스크로 인해 지쳐있는 개발자 민재가 있습니다. 먼저 팀 리더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 길어지는 앱잼에 따라서 점점 지쳐가는 팀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 리더 수상은 이 팀원들이 우리 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또는 우리 팀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개발자 민재가 겪고 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개발자 민재는 정해진 기간 동안 태스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팀원들이 바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편하게 털어놓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 티타임 서비스와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티타임 서비스를 통해 우리 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원들이 우리 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티타임 서비스를 통해 팀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내가 느끼고 있는 부담감에 대해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웠다면 티타임 서비스를 통해 나의 심리 상태를 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나와 팀 함께 성장하는 시간 티타임 서비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타임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티타임은 영국에서 기분 전환을 위해 오후에 다 같이 모여 차를 마시는 곳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서비스도 팀원들끼리 잠깐 모여서 차 한 잔을 하시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 공유하며 나와 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티타임 서비스는 해피니스 체크에 기반을 둔 서비스입니다. 해피니스 체크란 실제 구글과 카카오에서도 사용 중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화면과 같이 팀 내에서 팀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표를 제공하는 체크입니다. 네, 이런 저희 티타임이 가지는 의미에 따라 저희의 핵심 가치는 화합, 용기, 공감으로 설정하였으며 안정감 있고 부드러우며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유저 워크플로우는 크게 메인 화면, 초대장 만들기, 초대장 공유하기, 티타임 참여하기, 티타임 진행, 개인 결과, 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장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팀 리더가 프로젝트명, 팀 인원수를 입력하여 초대장을 만듭니다. 팀 리더는 입력한 팀 정보의 초대장을 확인하여 초대장을 공유하거나 티타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초대 링크 공유하기입니다. 만들어진 초대장을 초대 링크를 복사해 슬랙, 노션 등 여러 채널에 공유가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티타임 참여하기입니다. 공유된 링크를 통해 팀원들은 입장을 하며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닉네임을 입력해 티타임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된 팀원들은 티타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협업, 개인생활, 건강, 성장, 동기부여에 관한 질문에 1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짧은 답을 하는 과정에서 팀 속에서 나를 돌아봅니다. 채팅 형식의 UI로 사용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개인 결과 보기 버튼이 등장해 개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결과입니다. 개인 결과는 사용자의 부족한 항목을 다채로운 캐릭터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개인에 맞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며 내리차순에 따라 사용자의 점수를 그래프로 보여주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이미지를 저장해서 결과를 아카이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팀 결과입니다. 팀 결과는 모든 팀원의 테스트가 완료될 때 활성화가 됩니다. 팀원들의 평균 중 가장 높고 낮은 점수의 항목을 캐릭터로 보여줍니다. 밑에는 팀 평균 그래프를 통해 팀에서 현재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세 결과 보기를 통해서 티타임 체크의 각 카테고리 주관식 답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팀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의 프로덕트 로드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현재 앱잼을 진행하고 2차 QA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아마 일주일 후에 1차 릴리즈를 진행할 것이고 2월부터는 소셜 로그인과 마이 페이지 구현을 통한 2차 릴리즈 준비, 3월에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통한 신규 유저를 모집하고 GL을 통한 유저 유입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팀타임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준 멤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의 이정희, 디자인의 하나 언니, 영선 언니, 서버의 민재 오빠, 채영 언니가 아니라 채영이, 유진 언니, 하임 오빠, 명지 언니, 리미, 서연이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멤버랑 피드백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부터 할게요. 네,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캐릭터 분석을 설명 좀잘 못쓴 것 같긴 한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하나를 알면 이게 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는 고민이거든요. 팀장은 팀원들 잘 관리하고 싶고 팀원은 자기 일을 순식간에 끝내고 싶고 이 앱 자체의 타깃이 잘만 만들어지면 현업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 팩트가 아니라 실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이게 그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워킹 프로세스 중에 셀프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방금 딱 말씀하신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팀장이랑 참여하는 팀원들을 초대를 받아서 쭉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스크럼이라는 걸 진행하고 스크럼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크럼 마스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기 보면 질문이 이쪽 전혀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는 이런 질문이 왜 저 질문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팀장으로 가시는 분에게는 뭔가 이게 통해서 그런 스크럼 마스터들이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좀 에듀케이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통해서 실제 내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높은 학위고 그 난이도가 높은 대학교 조별 과제를 잘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가 처음부터 쭉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 내용들이 본인의 생활을 잘 즐기고 있느냐, 휴식 습관을 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느끼고 있느냐,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과물을 만족하고 있다고 하느냐,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팀장 여기 쓰면서 보통 이제 한 달마다 직원들이랑 같이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귀찮아서 좀 힘들어서 뭐 월에 1회라든지 연에 1회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뭔가 헬스케어하는 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 맞게끔 잘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충분히 그러니까 돈을 주고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8개 정도 질문이 되다 보니까 표본은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케어하면 좋을지 실제로 실제로 이걸 입력하다 보면은 좀 이게 굉장히 귀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테이프로 풀어내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만들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면은 인사 팀이랑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피드백 모두 하겠습니다. 팀타임 전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2부 발표는 계속됩니다. 다음 순서는 킵 보이즈입니다. 네, 발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비스 킥보이즈를 소개할 기획 박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한 식습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낮은 칼로리,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영양성, 혹은 완벽한 탄단지 균형, 이렇게 좀 복잡한 목표들을 떠올리시진 않았나요? 그런데 사실 이런 완벽한 식사에 대한 강박은요, 많은 순간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칼로리나 영양성분 같은 강박적인 식습관 이외의 관리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괴롭지 않게 잘 먹는 방법 찾고 있다면 소개합니다. 가볍고 즐거운 식습관 기록 킥보이즈입니다. 네, 저희 킥보이즈 타겟은요, 질병이나 다이어트 목적을 제외하고 일상 속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밀가루 끊기, 커피 끊기, 물 더 마시기와 같은 일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속적인 식습관 관리와는 맞는 경험 방식을 찾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식습관 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대안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식단 기록 서비스와 챌린저스로 대표되는 챌린지 혹은 습관 형성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식단 기록 서비스와 같은 경우는 칼로리, 영양성분, 그리고 매 끼니를 모두 기록해야 하는데요. 그걸 매번 기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챌린지와 습관 형성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실패의 비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성공에 대한 강박을 불러일으킨다는 페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매일 기록하고 매일 챌린지에 성공해야 하는 이러한 대안들은 그 실패에서 오는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이 목표들을 꾸준히 지속하는 데 어려운 큰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기존의 대안들이 주로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즉 좋은 음식만 드세요 혹은 좋지 않은 음식은 아예 드시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저희는 조금은 새롭고 과감한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먹어도 돼요인데요. 다만 좋은 음식은 좀 더 드시고 좋지 않은 음식은 좀 덜 드세요.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요, 나에게 초점을 맞춘 유연한 식습관 기록으로 꾸준히 즐겁게 식습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날을 늘려가는 경험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코어 밸류는 다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유연하게 페이스를 조절하며 나만의 식습관 균형을 잡도록 돕는 팁. 어려운 목표라도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이룰 수 있게 응원하는 cheerful and friendly.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 과정에서 잠시 헤매더라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터.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가치들을 모두 잘 녹여낸 킥보이의 핵심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인 홈입니다. 이 홈화면은 유저 접속 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홈인데요. 여기서 자유롭게 목표를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를 응원해주는 달팽이와 응원 메시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 목표 추가 전 그리고 추가 후로 나뉘어서 목표가 없는 경우에는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 지속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목표 설정입니다. 킥보이에서는 기존의 서비스들이 제안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식습관 목표 대신 더 먹기 그리고 덜 먹기라는 조금 유연한 목표를 제안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에는요, 자신이 원하는 음식이나 기준을 자유롭게 입력하고 목표 달성 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목표의 달성 기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홈화면에서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으로 손쉽게 기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월별 달성 기록을 제공해서 유저가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홈화면에서 개별 목표들을 입력하면 더 구체적인 달성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록을 뷰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성공 횟수에 따라 빈틈없이 채워지는 스티커판을 제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 똑같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회식이나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순간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픽보이에서는 실패 개념 없이 오직 성공한 날만 빈틈없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지난달과 이번 달의 기록은 사람들이 지난달에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보관입니다. 진행하지 않는 목표는 지우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보관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함께 저장되는데요. 이 보관된 목표는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총 달성일과 총 진행 기간입니다. 이렇게 잠시 목표 달성을 멈추어도 차근차근 쌓은 노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앱잼 해커톤 기간 동안 킥보잇은 실패 없는 성공 기록이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하고 꾸준한 기록에 집중한 MVP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킥보잇이 꾸는 꿈은 조금 더 큽니다. 저희는 식습관과 관련한 효율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로 기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저 데이터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고 시각화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이터 통계 탭 구현과 고객들이 새로운 목표를 탐색할 수 있는 음식 카테고리를 제안하는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이 저와 함께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준 팀원들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해준 한별님 그리고 디자인팀의 이 모든 작업물들을 꼼꼼하게 만들어줄 소연이 나니 너무너무 든든했던 클라, 영진이, 유빈이, 다은이, 정현이, 승관이, 가인을 너무 고맙고 끝까지 열일해준 한빛이 고맙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여드린 이 QR코드에서 직접 이 서비스들을 시험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식습관 기록 서비스 킹보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멤버가 피드백 하겠습니다. 네. 짧은 기간 동안 멋진 결과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식단 앱 같은 경우 저도 그 말씀 주신 그 전문적인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부담감을 느낀 부분이 있어서 물론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생각을 들었고 달팽이 캐릭터가 그런 기능들을 잘 다뤄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가 되는 서비스인데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나중에 데이터 통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능을 제공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요것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인풋이 더 큰데 비용 결과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으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사실 어떤 정형적으로 데이터가 인풋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어떠한 이제 정성적으로 내가 텍스트를 쓴다는 이런 식으로 들어온 데이터는 사실상 어떤 데이터로 말아서 보여주는 건 사실 과제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정형화를 하는 방향을 했었는지 아니면 뭐 아예 다른 방식, 뭐 달팽이랑 페이커에 스토리링 연구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되게 꾸준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건강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요새는 건강에 관심이 많을 때여가지고 이런 서비스에 굉장히 공감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제 마지막에 홍콩 횟수에 따라서 달팽이 스티커가 찍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를 시각화한 정도로만 느껴졌었거든요. 결국에 똑같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티커가 보여주는 역할과 이 수치가 보여주는 역할의 차이가 뭔지 좀 궁금했고요. 만약에 그 스티커가 뭐 예를 들면 횟수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던가 아니면 좀 지발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재미 요소가 조금 더 있으면은 그 차이가 잘 느껴지고 찍고 싶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어가지고 좀 열심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키포인트의 발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표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트랙은 뭘까요? 다음 트랙은 뭐죠? 네, 트랙 1 발표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주세요. 네, 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랙원 팀 리더 이근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순으로 문제점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리고 사업 전략 어떻게 진행할지, 마지막으로 팀 소개까지 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먼저 주목했던 부분은 음악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작 시장인데, 제작 시장 중에서 이제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같이 음원을 발매하거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에서의 보컬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인 단위로 많이 모집하고 있었으나 지인 중에 보컬이 없거나 혹은 지인 규모가 굉장히 작으면 이러한 보컬과의 협업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곤 하는데 이제 원하는 대로 좀 솔팅이 어렵고 그 다음에 보컬한테 컨택하는데 성공률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서 페인 포인트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컬입니다. 보컬 같은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제 커버곡이나 아니면 다른 구매 같은 경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곡을 발매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프로듀서가 있을 때 그 프로듀서와 함께 협업을 해서 곡을 얻는 것이 가장 베스트 초이스인데 이 부분마저도 지인과의 협업이 아닌 이상 어려웠고 곡 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그 구매 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관련해서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한 문제는요. 일단 프로듀서 사이드에서는 함께 작업할 보컬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보컬 사이드에서는 음악을 녹음하기 위한 작업곡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니즈가 실제로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 기능을 장려하는 해서 여기서 광고를 인스타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현재 어제 11시 47분 시점으로 포트 채팅방 300명 정도가 가량이 모여서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올해 2월에 한 분께서는 여기서 협업한 보컬들과 함께 앨범까지, EP까지 발매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인터뷰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서 솔루션을 기획을 했는데요. 바로 편하게 원하는 뮤지션을 찾을 수 있는 프로듀서 보컬 매칭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뮤지션들을 위한 매칭 플랫폼 트랙1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프로모션 비디오 먼저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아직 안 나와서. 소리가 없네.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영상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소리 잠깐 나왔었는데 리허설도 했거든요. 리허설도 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홈플레이어 소리가 꺼져 있나요? 아, 잠깐만요. 네. 아, 여기 이렇게. 인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프로모션 비디오 바탕으로 이제 저희 핵심 가치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직관, 편의성, 기회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음악과 그 다음에 보컬을 서칭할 수 있게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이 뮤지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저희가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디자인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좀 이제 직관적인 부분을 위해서 선을 많이 사용했고요. 편리한 그 시스템을 미니멀한 이제 디자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심플하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쉐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하고 그 다음 생동감 있는 기회를 위해서 비비드한 컬러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포지션별로 컬러를 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트랙이라는 단어가 이제 길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트랙을 형성한 디자인 메타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 이 트랙이 겹치는 부분을 응용해서 이 바리에이션으로 저희가 이제 서브 그래픽 메타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핵심 기능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직관적으로 뮤지션들을 매칭을 하느냐라는 건데 먼저 보시면 프로듀서가 자기가 보컬을 쌓고 싶은 곡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에 마음에 드는 보컬들이 여기를 다운받아서 그 다음에 본인의 나름대로 탑라인을 쌓고 녹음을 해서 댓글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프로듀서는 이 댓글들을 하나하나 들어보고 이 사람 괜찮네 하면은 그때 컨택을 해서 직관적으로 나의 곡에 맞는 사람과 컨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카테고리별 검색입니다. 이건 편의성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른 사운드 클라우드나 경쟁사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애국가도 K-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카테고리별 분류가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큰 장르로 그걸 구분하고 한 번에 설정해서 찾아볼 수 있는 툴을 구성했고요. 과연 자신의 뮤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탭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업적으로 전개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시스템이 유저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정기적이지 못하고 비정기적인 단발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독료나 광고 위주의 수익 구조보다는 한 번에 그때그때 지불을 하는 형식의 크레딧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래서 프로듀서 사이드에서는 데모곡을 업로드할 때 그리고 보컬은 마음에 드는 곡을 다운로드할 때 크레딧을 소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레딧의 경우에는 관련한 이벤트나 더 많은 이제 바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광고와 성단 노출 수익을 통해서 이 수익 구조를 탄탄히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트랙 1은
프로듀서하고 보컬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을 양방향 모두 창출을 하고 있고 프로듀서와 보컬은 그 이상의 효용을 서로 매칭하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사랑 비교를 했을 때 직관성하고 편의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봤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이제 포지셔닝을 직관성이 좋고 편의성이 좋은 서비스로 포지셔닝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 저희가 가장 인터뷰를 많이 해봤을 때 인스타그램 사용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은 이 인스타 특유의 이제 트렌디한 감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작으로 저희 오픈 채팅방, 이벤트, 실용음악 학원 등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광고 유치 그리고 뮤지션 풀을 다른 장르까지 확대하고 세션까지 추가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뮤지션 풀을 확대하고 이제 그 추가적인 성장 전략으로 네, 성장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MVP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더 큰 시장 기회를 위해서 이제 다른 해외 시장 진출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고생해준 우리 이제 플랜 정재영, 우리 디자인 팀들, 그다음 우리 웹, 그다음 우리 서버 정말 사랑하고요. 저희 열심히 마일스톤 단위로 협업하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이제 도전 정신, 소통, 능동 세 가지 비전을 갖고 열심히 협업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발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멘토랑 피드백 받겠습니다. 네, 우선 너무 멋있는 소리들이 있고요. 일단 이거 쓰면서 거의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이 느껴지는 말씀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 안에서 뭐 이렇게 꼭지를 잡아서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부럽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사업화로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컨셉팅 정에서 그게 먼저 하신 거가 굉장히 큰 있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멋있는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방향성 그리고 플랫폼 어쨌든 웹이 웹 산업이 성공하는 성공 기술이 있죠. 어쨌든 서로 원하는 것들을 부족한 부분을 모아서 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프로모션을 잘 선택하고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이트를 들어와 봤는데, 지금 회사 사이트 서비스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직관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감성으로는 이 사이트가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화려함과 멋 그리고 누가 서비스의 어떤 트렌디함을 굉장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는 좀 쉽지 않은 거로 보여요. 여기가 지금 프로듀서가 모이고 그다음에 가수가 모여가지고 뭔가 협업을 이루고 싶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사이트가 어렵겠는데 디자인적인 편의상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부분들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좀 보거나 한 부분을 풀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적처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초기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모이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투넬과 피드백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발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밈은 없었다. 스밈의 차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일기의 스미는 외국어 학습 서비스 스밈을 만들고 있는 기획 유지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좀 진부한 시작일 수도 있겠는데요. 외국어 어떻게 학습하시나요?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학습의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외국어를 배우고 머릿속에 입력하는 인풋, 그리고 스스로 말과 문장을 생성하여 취급하는 아웃풋, 이 두 가지 행위의 조합을 저는 외국어 학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의를 듣고 외국어 콘텐츠를 보는 인풋 학습보다 왜 우리는 말로 내뱉어 보는 아웃풋 학습이 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웃풋 학습 기회가 부족하고 아웃풋 학습 시작에 필요한 태스크가 많으며 회화 교정 솔루션에 집중되어 발전되어 온 아웃풋 학습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가볍고 부담 없는 일상의 아웃풋 학습 훈련을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아웃풋 학습을 다짐한 유저는 필연적으로 시간, 비용, 약속, 환경이라는 리소스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는 곧 학습 시작에 진입장벽이 되며 부담을 가져오겠죠. 그렇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부수적인 리소스는 삭제하고 친근한 소재와 개인 흥미까지 더하여 학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아웃풋 학습이 더 가볍고 일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스밈은 그 솔루션으로 일기 쓰기를 제안합니다. 그냥 일기 쓰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내 이야기로 외국어 아웃풋 훈련을 할 수 있는 외국어 일기 서비스입니다. 사실 외국어로 일기를 쓰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학습법은 아닙니다. 다양한 영어 학습 카페나 유튜브 등에서도 다양한 공부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결되지 않은 페인 포인트가 많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했고 스밈은 차별화된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해서 인터뷰, 데스크 리서치, 스터디 운영을 통해 세 가지 페인 포인트를 도출했습니다. 작성 과정의 낯섦, 그리고 일기 작성 중 사전 찾기나 추가적인 태스크가 드는 문제, 그리고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려운 학습 동기 마련의 문제를요. 이에 작성 스텝을 제안하고 앱 안에서 작성 시작부터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내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소개합니다. 내 일기에 스미는 외국어 일기 서비스 스밈입니다. 스밈의 유저는 외국어 일기 작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지속 가능한 아웃풋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가 일상의 스미고 표현을 넓혀가고 작은 노력을 쌓아가면서 유저는 일기를 작성할 때 두 가지 모드 중 선택하여 작성을 시작합니다. 바로 외국어를 쓰거나 한국어 일기부터 차근차근 쓰거나요. 한국어로 먼저 쓰기를 선택한 유저는 두 가지 스텝을 통해서 일기를 완성합니다. 한국어로 먼저 쓰고 그 다음 화면에서 이를 보고 외국어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문장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지? 갑자기 생각나는 표현이 있네 라고 할 땐 카카오 API 번역을 통해서 힌트를 잠깐 보고 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러보기 커뮤니티입니다. 타학습자들의 다양한 일기와 주제에 맞는 성별 표현을 학습하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 일기에 활용하고 싶은 표현이 있다면 스크랩할 수도 있습니다. 스밈은 앱잼에서 카카오 로그인부터 스텝별 작성 기능, 커뮤니티, 그리고 스크랩까지 필수 기능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영어 학습자들을 타깃으로 해 리텐션 지표를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릴리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작성 언어풀을 확대해 영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학습자까지 타겟 유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언어 학습은 국내에만 한정된 니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후 해외 마켓 릴리즈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밈은 어떤 기반으로 발전할 계획일까요? 우선 스밈의 시장 포지셔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듀오링고, 스픽, 케이크 등 다양한 언어학습 서비스는 스밈의 경쟁 서비스가 아닌 파트너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인풋을 경험하면 스밈에서 아웃풋 학습을 하며 자신의 외국어 실력에 대한 상대창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 기반으로 스밈은 출시 초기에는 앱 내 배너 광고를 통해서 학습 어플에 대한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후 고정 유저가 확보되면 관련 BM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스밈은 언어학습 앱 유저들의 최종 종착지가 되고자 합니다. 일상적 언어 훈련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스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가장 큰 강점인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의 이유지 구경민, 디자인 권정현, 김은수, 반유진, iOS 찬미, 원종아, 백준, 입주민, 안드로이드 개대환, 이태희, 배수민, 그리고 서버 김소연, 최윤아 감사합니다. 시연 영상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나고 박수는 저희 팀원들한테 수고했다는 의미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화면에서 바로 작성하기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랜덤 주제를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먼저 쓰기는 스텝 1과 스텝 2로 UI에서 변화하고요. 힌트 보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시연을 부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멘토다 투표를 받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업무상 그 영어를 써야 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피부로 닿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 앱이 과연 내가 썼다면 얼마나 잘 썼을까라는 생각을 쭉 봤었었는데요. 일단은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잘 안 쓰죠. 한글로 글을 안 쓰는데 영어로 글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시작점 끊어준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몇 가지 장치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쓰는 언어가 그렇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맨날 쓰는 말만 쓰다 보면 사실 실력이 잘 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영어 특히 이제 이메일을 많이 쓰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쓰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쓴 글에 와 정말 잘 썼다라는 게 있으면 외워서 쓰고 하는 걸로 많이 발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카카오를 번역해서 이렇게 보는 것 물론 그래서 그 일에 이 문장을 어떻게 더 고급스럽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예시들이 많이 있으면 조금 더 넥스트를 그래도 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때는 일단 처음에 저도 영어 정말 많아 관심 있게 들었는데요. 일단 일기를 이제 영어 일기를 외국어 일기를 이제 하고 듣고 그 포인트로 인풋을 말씀 주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어로 일기를 잘 안 쓰는 사람들이 많고 그 말은 꼭 일기 쓰는 것 자체가 인풋이 좀 된다는 얘기죠. 요새는 일기 중에서도 키워드 위주로 입력을 시키는 것처럼 최대한 인풋을 주기 위해서 말씀 주신 부분을 들었을 때 최대한 그 인터넷 다이어리 관점에서도 어쨌든 인풋에 대한 관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고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대체로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근데 저는 아웃풋이 어쨌든 인풋 대비 아웃풋 좋아야지 내가 이걸 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한국에서만 이제 한국식 교육 과정에 따라 영어를 배우고 그러는데 이게 안 좋은 거잖아. 사실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 문법적으로 잘 많이 쓰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하거든요. 사실 해외에서 언어를 즐겁게 배우시는 분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이 직장에 가서 합하고를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에서 물론 좋을 수 있겠죠. 합하고 하지만 이게 완벽한 거, 이걸 신용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아웃풋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의아함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점을 다른 방식으로 잘 해소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비중을 잘 조절하는 게 키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승민 발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달릴 준비 되셨나요? 다음 팀 어디죠? 네, 런넥트 발표 듣겠습니다. 네, 속대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러닝 코스를 추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에 들어가서 코스 그리기 버튼을 누르면 출발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를 설정하면 별자리를 그리듯이 마커를 클릭하여 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사당 코스인데요. 완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팝업 창이 나오고 러닝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 경로를 따라서 내 위치가 표시되어 잘 가고 있나 확인할 수 있고 완성하기를 누르면 해당 러닝에 대한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소프트 화이팅입니다. 네, 러닝과 일상을 커넥트하다 런넥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러닝을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는 20대부터 40대 다양한 계층분들 60분께 인터뷰를 진행해 봤을 때 도전해보고 싶지만 너무 어렵고 열정적이지만 숨이 차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러닝 도전하고 싶은데 왜 망설이시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혼자 달리기에는 지루하고 외롭다고 또한 목표를 설정했지만 그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 2회 이상 꾸준하게 러닝을 뛰고 계시는 제 러닝 크루 분들, 훈련팀 여러분께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비결은 뭔지 여쭤봤을 때 함께 달릴 때의 즐거움과 유대감 덕분에 목표 달성으로 인한 기록 달성으로 인한 성취감으로 인해 달리게 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해결해 볼 문제를 정해 봤습니다. 러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러닝에 대한 동기가 부족했고, 러닝에 대한 코스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함께 달리고 싶지만 정기 모임을 가진 러닝 크루는 부담감을 느끼신다고 네, 저희가 파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주 달리시는 분들은 러닝보다는 기존 앱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집단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달려볼 코스를 직접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함께 달리면 어떨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런넥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런넥트는 런과 커넥트의 합성으로서 능동적인 러닝 문화와 러너 간의 네트워킹으로 러닝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연구했을 때 코스 그리기를 통해서 목표 설정을 확실하게 하고 성취 의지를 강화시키고 그 코스를 추천이나 공유를 통해서 다양한 코스를 맛볼 수 있도록 러너 간 또한 이용자 간의 공유를 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코스를 기반으로 정기 모임의 크루가 아닌 번개 모임 또한 데일리 메이트 모집으로서 정규 모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 가치는 ED, 커넥, 모티베이트입니다. 쉽게 기능을 사용하여 점과 점으로 연결하여 코스를 만들고 코스와 코스로 러너들을 연결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러닝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를 일으키고자 핵심 가치이자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네, 핵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 그리기는 저희 서비스의 메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스를 내가 직접 설정하고 내가 가야 될 길과 목적지를 설정함으로써 확실한 목표 의지를 다지고자 핵심 기능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특별히 메인 화면에 위치하여 유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발지를 설정하고 네, 코스를 마커를 찍어 직접 그리고 선호로 연결된 코스가 생성이 됩니다. 완성을 하게 되면 보관함에 저장하여 나중에 뛰게 될 수도 있고 바로 달리기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실행하게 되면 내가 현재 경로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마친 후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마이 페이지에 있는 저장 기능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코스 발견 기능입니다. 이곳에서는 러너들이 자신이 만든 다양한 코스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만든 코스도 공유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코스는 스크랩 버튼을 눌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안에 상세 보기를 들어가면 코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난이도, 또한 주요 포인트들을 설명한 상세 설명도 나옵니다. 이 코스가 마음에 든다면 바로 달리기를 실행하셔도 됩니다. 네, 이것은 내가 만든 코스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관함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그리고 저장한 코스들, 그리고 스크랩한 코스들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는 단순하게 나의 정보와 기록들을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달성해 획득한 그런 목표들과 그리고 스탬프들을 확인하면서 또 하나의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과 함께 릴리즈 시에는 저희의 핵심 기능인 메이트 기능을 구현하여 데일리 메이트를 번개로 모집하여 러너들을 연결시켜 주고자 합니다. 또한 러닝 아티클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러닝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코스를 서로 더욱더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으로는 팀을 추가적으로 구성하고 탄탄한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이내에 릴리즈를 실행하고 유지 및 보수를 통해 서비스를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점과 점으로 그리고 코스와 코스로 러너들을 연결해주는 자신만의 별자리를 그려가는 우리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담긴 런넥트 서비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중한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탄탄한 기획과 팀 매니징으로 저와 함께 기획에 힘써준 시원이, 예쁜 별자리 디자인으로 함께해준 호정이, 예인이, 수인이, 그리고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준 지훈이, 유남이, 우리 팀의 팀 분위기 메이킹을 담당해준 세진, 연우, 재혁, 그리고 팀의 탄탄한 기반을 다져준 수아, 선희, 수린 너무 고맙고 우리 메이트들 그리고 제 소중한 동생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레프라 준비되겠습니다. 그래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기존의 러닝크들을 매칭해 주거나 러너들이 이제 서로 이제 함께 하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코스를 그릴 수 있는 게 차별화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처음 시장을 진입할 때는 기본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이 서비스를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제일 중요한 그런 핵심 동력이라고 봤을 때는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보다 소리가 있고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준비해보면은 어느 정도 코스가 되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변 동네에서 뛸 수 있는 코스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른 동네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이 코스로 차별화를 해서 이 서비스의 메인 기능으로 가져가기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있어서 다른 부분들도 조금 더 본질적인 거 조금 보충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획 일단 잘 됐던 많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피드백을 잘 주셔가지고 다른 혹시 앞에서 제 이건 놓친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그거를 릴리즈하는 것이 또 네, 맞습니다. 아직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현해야 될 핵심 기능들이 있고, 저희는 또 추가적인 유저 테스트와 실제 러닝크루와 저는 또 마라톤 대회에서 이런 코스들을 참가자들에게 문지를 할 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충분한 과정이 거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릴리즈 계획은 조금 미뤄둔 상태입니다. 제가 같이 쓰면서 느낀 점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근데 사실 지금이 1월인데 5개월 동안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밀린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 제가 느꼈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를 추구하는 핵심 목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좀 대처를 하는 게 한 번에 모든 걸 줄여서 추구하게 되면 제가 느낄 땐 시킬 거 짧은 기간만큼 또 아니어서 목표를 세분화해서 좀 뭔가 그냥 핵심적인 걸 먼저 잡아서 나가는 걸 추천해요. MVP를 조금 다시 정리 작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공유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런네트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잠 좀 깨시라고 이제 멘트들을 던지고 있는데 이제 슬슬 떨어져 가네요. 효재님, 쭉이는 발표 준비됐나요? 네, 다음 발표 쭉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런 걸 또 언제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쭉 추억하는 우리 집만의 방법 쭉 팀 리더 김효재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려동물 시장은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2022년 기준 5조 3천억 원으로 평가받는 이 시장은 이미 국내 육아 시장을 뛰어넘었는데요. 인구 규모로 따지자면 1,400만 명이 속해 있는 시장입니다. 이에 대규모 유통사들도 펫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펫 뷰티, 펫 헬스 등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펫 휴머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펫을 사람 이상의 가족, 자식이라 여기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심화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프로덕트들이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만을 만들 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없다는 것에 시장의 빈틈이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반려동물을 매개체로 만들어지는 일상을 기록하는 도큐멘트 기능과 이를 효과적으로 추억할 수 있는 메모라이징 기능을 통합하여 쭉만의 새로운 추억 경험을 선사하려 합니다. 이는 이전에 기록하기와 협업을 통합하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영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노션과 비슷한 사례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쭉 또한 기록하기를 기반으로 새로운 추억하기 경험을 제공하여 메모라이징 분야의 강력한 플레이어로서 자리 잡고자 합니다.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인 만큼 저희 서비스 시연 영상 보고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크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저희 쭉 로고인데요. 쭉의 앞 글자 Z를 변형한 형태입니다. 뭔가 스프링처럼 쭉 늘어날 것 같지 않나요? 이는 쭉 서비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추억을 상징합니다. 또한 쌓여있는 직선들은 가족들이 한 아카이빙 공간에서 기록지를 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 디자인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친근한, 감성적인, 직관적인 디자인입니다. 우선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친근한 디자인을 목표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추억과 대화를 초점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감성적인 경험을 전달하려고 노력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모님과 같은 높은 연령대층의 사용자 또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를 설계했습니다. 저희 기획 의도 또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가 쌓아 올린 기록들을 두 가지 형태의 책장 뷰, 갤러리 뷰로 추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책장 뷰는 오프라인 책처럼 쭉 넘겨볼 수 있는 형태를 설계했고요. 갤러리 뷰는 사진을 모아볼 수 있는 형태를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댓글 달기입니다. 저희는 서비스에서 사진과 글, 그 이상의 가족 간의 대화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에 가족의 감정과 대화를 담을 수 있도록 자체 이모티콘과 댓글 달기를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쭉 미션하기인데요. 저희는 일상 기록과 함께 사용자에게 6가지 미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들은 사용자가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가족 간의 추억을 회상시키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저희 쭉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 한 가지 지표로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이 평가 항목은 바로 사용자가 추억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지표에 대해 주목해야 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사용자에게 추억을 잠시만요. 사용자에게 추억을 제공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계획된 부분은 앱 내 아카이빙된 기록지를 오프라인 앨범으로 출판하는 앨범 출판 기능인데요. 이처럼 저희는 퀄리티 높은 추억 경험을 셀링하여 수익 창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점은 기존의 광고 또는 구독 모델에만 집착해오던 다른 펫 서비스들과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입니다. 저희의 초기 타겟은 인스타그램이나 타 서비스에서 이미 반려동물을 기록해오던 유저, 일명 페팸족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의 핵심 타겟은 이 페팸족이 소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 이 가족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추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추억할 수 있는 도메인에도 확장할 수 있음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를 근거로 위 두 가지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추억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저희가 메모라이징 플레이어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길을 걸을 저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 비전은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소중히 추억할 수 있는 지금인데요. 사용자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이전에 저희 팀부터 추억에 굉장히 진심인 팀입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달려온 저희 팀은 마지막 추억을 완성하고자 2월 다시 한번 릴리즈 합숙을 확정지었습니다. 3월 1일 추억에 누구보다 진심인 팀이 만드는 새로운 추억 서비스 쭉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구호 외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희 팀은 추억, 소속, 몰입, 쭉! 네, 그리고 오늘 리드백 개발자 서우 누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멘토다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박수를 주시면서 일단 완성 높게 던져진 거 같아서 고생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지금 만들고 계실 거지만 이걸 들으면 한 가지 서비스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네이버 밴드인데요. 사실상 이 서비스에서 갖고 있는 기능을 네이버 밴드에서 이미 갖고 있잖아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이제 피컬하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지점을 잘 살리려면 사실상 어떤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을 다음 때 잘 함께 고민하셔서 좀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수고 많으셨고, 성우님 네,
저희도 뭔가 조금 밴드와 다른 점을 가지기 위해서 좀 추억을 선사하는 것에 집중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그 서비스의 퀄리티나 서비스가 지향하고 있는 바나 아니면 완성됐을 때 모양 자체의 본질은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걸고 있는 게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지금의 서비스의 어떤 결과물 자체가 지금 반려동물이 아닌 사진을 까놓고 이제 크게 다른 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굳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퀄리티보다 조금 미치겠다. 밴드가 됐던 카톡이 됐던 이제 그런 인스타가 됐던 그런 점에서 여기에 가족들을 그 앱을 가까이 하고 모이게 만들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장난기라고 하는 측면으로 설득이 될까라는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웠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버티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냥 브랜드나 전략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쨌든 기존의 다른 SNS와는 차별화 포인트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퀄리티와 상관없이 그 부분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들어지면은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저기 추억에 편의되는 부분이라든지 저것들이 잘 됐을 경우에는 그때 될 것 같은데 진입장벽을 넘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10분이 다 돼서 소개 발표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는 수고하셨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부 발표에 오늘 데모데이의 마지막 발표가 남았습니다. 자, 나투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투드의 팀리더 석서원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을 이제 시작으로 나투드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무기가 하나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내 목표 실현에 이제 방해가 되는 것들, 또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을 유혹을 하고 있지만 떨쳐버리고 싶은 것들을 실제로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이 무기를 사용하실 건가요? 이 무기에 대해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의지인데요. 사실 이 의지는 제가 지금 의지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나라고 이제 좀 하셨던 분들이 좀 갸우뚱하고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의지라는 워딩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의 감정과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쉽게 타오르지만 반면 또 쉽게 꺼져서 일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또 의지를 저희가 이제 붙들기 위해서 보상을 계획을 하더라도 보상의 규모가 또 과도하게 크다거나 그리고 목표와 보상이 크게 관련이 없다면은 보상으로 목적이 치환될 수 있다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이제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었는데요. 제 주변 지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근 몇 개월간 이제 나투드리스 후기를 인터넷에 올려주신 거의 모든 분들께 연락을 드려봤었는데요. 나투드리스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뭐 멘토링 커뮤니티라거나 아니면 미국의 거주 중인 나투드리스 사용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컨택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져온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지인들과 사용하고 있던 나투드 스프레드시트에 매주 이제 녹여봤는데요. 3주간 제가 이제 매일 하지 않은 행위들로 정한 행동을 진짜로 지킬 수 있도록 시트 구성을 계속 수정을 반복을 했었는데요. 하지 않을 일과 이 달성 여부만 트래킹했던 1주차 초기에 비해서 이제 2주차, 3주차부터는 주차를 거듭할수록 상황, 그리고 달성 방법, 달성의 이유 등 구성을 세분화하고 디벨롭하면서 자체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지 않을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에 이제 쉽게 여방을 받고 있는 의지가 아닌 행동을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고 하지 않을 환경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이를 저희 서비스에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제 목표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지속할 수 있는 환경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을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나투드를 통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이제 목표 실현을 돕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목표입니다. 네, 소개드립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일상 속 나만의 길, 나투드입니다. 네, 먼저 나투드 추가뷰에서는 나투드를 이행할 상황, 그리고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및 환경, 그리고 이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디테일하게 이제 나투드를 계획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이전 기록과 이제 상황 키워드를 저희가 제시를 해서 디테일한 나투드 속에서 또 조금이라도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뷰에서는 스와이프를 통해서 사용자가 동기부여될 수 있는 메시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하루 이제 단 3개만 나투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제 이 이유는 사용자가 하루 내에 이제 정말 하지 않을 것들만 작성을 하고 이에 집중하고 달성 확률을 높여서 이제 빠르게 효용감을 부여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제 달성 정도를 나누어서 체킹을 유도하고 있고요. 한 주간 달성률을 주간 캘린더에 반영을 해서 일상을 조금 더 촘촘히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추천부에서는 이제 실천 강도가 막막한 초기 유저들을 위해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저희가 달성 환경이 녹아든 실천 방법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부인데요. 이번 달 달성 현황과 상한글 나투드 통계를 제공해서 이제 유저가 이전 기록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일상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트래킹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서비스는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1차 타겟 시장은 목표 실현에 이제 방해되는 순간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휴학생들인데요. 이제 미리 해당 타겟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당 타겟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일주일간 약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서비스 사전 예약을 실험을 저희가 진행했었는데요. 약 23%라는 상당한 전환율을 이루어주면서 4.3명 중에 1명꼴로 연락처를 남겨주었습니다. 해당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서비스 런칭을 6월 중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새해 다짐 후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제 타겟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홍보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또한 저희 팀은 이제 NDS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 고객 세그먼트를 나눠서 서비스를 개선을 할 예정인데 6월에는 이를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두 번째 스텝으로는 목적 달성 이후에 기차할 수 있는 유저들을 위해서 다른 유저들과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또 다른 나투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NDS가 일정 수치를 넘어간다고 하면은 유로 플랜까지 나투드 작성 개수와 달성 현황에서 좀 차이가 있는 유로 플랜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디벨롭 되기까지 저희가 기획, 디자인, 서버 그리고 안드, 아이오 이렇게 5개 파트의 메이커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함께 해줬는데요. 저희 팀의 단 하나의 미션은 주체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이제 투두가 효과적일 수도 있고 저처럼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투두가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지 않을 것을 줄이고 목표 실현에 가슴이 뛰시는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합니다.
내 목표 실현에 방해되는 것들을 실제로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개인의 기분과 감정이 휘둘리는 일 또한 줄여줍니다. 어떤가요?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나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멘토단 피드백 보겠습니다. 네, 발표 잘 봤습니다.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머리를 잘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인터넷에서 발표해 주신 반려견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애초에 날씨라고 치면 엄청 많이 나거든요. 반려견도 스토리 끝나지 않은 정도 반려견 애들이 나와요.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트로트예요. 정말 많고 정말 잘 맞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 나투드라는 친구는 주제는 다르지만 실상 주제를 벗어내고 구슬쩍 그리고 뛰쳐다니는 보면 투두리스트랑 다른 게 없거든요. 그냥 투두리스트예요. 근데 포장을 나투드라고 하면서 조금은 특별한 점을 부어주고 또 나투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조금씩 넣으면서 차별성을 굉장히 잘 가져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그 포화된 투두리스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재밌는 주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기획부에서 힌트를 잘 주셔가지고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히터가 좀 사실 특별한 건 같지만 포장을 되게 참신하게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면서 사전에 목표를 먼저부터 챙기려고 하는 기관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직접 팀원들하고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정리하면서 가장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지점을 개선할지가 하는 부분이 개발이 진행되면서 기획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팀원들한테 굉장히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정말 잘 듣고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나트리 발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발표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그동안 5주간 준비하신 거 너무 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점심 먹어야죠.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 전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유의사항과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은 2시 45분까지입니다. 식사와 이제 부스 준비의 마무리를 모두 하시고 지금 계신 자리로 14시 45분, 오후 2시 45분까지 이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저희 멘토링 부스 이제 멘토분들이 부스 돌아다니면서 멘토링 해주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딜레이 되면 안 됩니다. 45분까지 꼭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강조드린 것처럼 이 시설이 보안시설이어서 여러분들이 신분증 대신 발급받은 출입증 잃어버리면 집 못 가요. 그러니까 식사하시다가 분실하지 않게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모데이는 이제 조금씩 오고 계신데 외부인에게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0명이 넘는 분이 이제 부스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러 가실 때 뭐 부스가 비니까 귀중품이나 디바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도난이나 분실 나지 않도록 꼭 잘 숨기거나 챙겨서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공지는 여기까지고 2시 45분까지 푹 쉬시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